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 일부 고통을 주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미 연준이 경제 주체에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서울 수도권 집값 언제까지 하락할까라는 영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고 자, 그래서 연준이 현재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 5.9%인데 이게 2%까지 떨어져야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더불어 금리 인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는 기간 동안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주소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꺾이면서 시장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요. 미 연준이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기대에 이번 잭슨홀 그 미팅의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 뭐라고 끼얹었냐면 2022년 8월 27일 기사고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파월 또 한 번 대단히 큰 폭 인상 가능, 고금리 유지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6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 아닌 빅 스텝 0.5%포인트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9월에 0.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7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2달 연속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반복한 것이다. 당시 금리 인상 결정 이후 7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했다는 발표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9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자,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크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6월 9.1%에서 7월 8.5%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6월 6.8%에서 7월 6.3%로 각각 둔화했다. 이와 관련 파월 의장은 단 한 번의 월간 개선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르다며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게 보여야 된다. 단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올해 들어 연속적인 인상으로 2.25에서 2.5%까지 올라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 중립금리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그런 금리 수준이란 얘기예요. 파월 의장은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자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한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물가 상승률을 우리의 2%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초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 뭐가 나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2% 목표치가 나오죠. 물가 상승률.
이어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의도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 역사는 통화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라고 강조했다. 자, 여기 보면 역사는 통화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자,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역사는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 미 연준 의장 중에 아서 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어요. 자, 이 1970년대의 미국 경제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요. 일단, 자,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돼요? 베트남 전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냈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4배 이상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연준 의장을 맡은 이 아서 번스란 인물은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립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자 어떤 현상이 생겨요? 경기가 침체할 것 같은 그런 신호가 나오자 다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기준금리를 내려버려요. 원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자, 기준금리를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자리였던 인플레이션은 순식간에 두 자릿수가 되고 결국 1980년도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2%가 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누가 연준 의장으로 선임이 되냐면요. 1979년도에 자,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됩니다. 이 폴 볼커는 자, 어떤 인물이냐면요. 경기가 박살날 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자,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이런 주의예요. 결국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냐면 최고 20%까지 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경기가 박살이 나요. 자, 그러면서 실업률은 2배로 치솟고요.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결국 미국 경제는 더 큰 침체에 빠져야 했습니다. 만약 아서 번스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다시 내리고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끝까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다면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고 결국 그 뒤에 등장한 이 폴 볼커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리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고 결국 미국 경제는 더 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 아서 번스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고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서 이 인플레이션 초반에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미국 경제가 더 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미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만약 멈추게 되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큰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돼서 더 크고 오래가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처럼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경제 주체들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빠르게 목표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미 연준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동안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또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는 동안 실거주자들은 전월세로만 몰리고 집을 사지 않아서 지금처럼 거래 절벽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대급 태풍이라고 합니다. 자,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